이번 영상은 이 박스권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이 박스권 장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불리는 것은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최소한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상단도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이러한 라인대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박스권 장세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기로 돌아가 보면은 코스피도 상당히 오랜 기간 코스피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월봉을 보게 되면 바로 이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이 구간이 우리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5년에서 이게 짧은 것 같지만은 5년에서 6년 동안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이 박스권 장세를 이렇게 만들어갔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딱 차트를 펴놓고 보면은, 야, 뭐 이런 저점에서 사서 뭐 고점에서 매도하면은 참 쉬운 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쳐서 주식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참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때 주식 투자를 계속 했지만은 절대 쉬운 그러한 장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박스권 장세가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거란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이러한 박스권이 뭐 그렇다고 뭐 꼭 5, 6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몇 개월이 됐던 몇 년이 됐던 일정 부분 이런 급반등한 상승 파동과 급락을 소화시키는 이러한 박스권 장세는 이 좌측부처럼 이렇게 급락과 급등으로 인한 이러한 피로감을 소화시키는 이런 박스권 장세는 분명히 우리 시장에도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박스권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이러한 고점도 낮아지지 않는 이러한 구간이 만들어져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 코스피가 저점을 이제 만들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아직은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점을 지켜줬더라는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 주봉 차트상 지금 이런 저점들, 그렇죠? 우리가 부르는 이 전저점들을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죠. 여기도 이탈, 여기도 이탈, 여기도 이탈했고, 여기도 이탈했고, 이젠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최소한 우리가 요 라인은 지켜주는 모습이, 전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던가, 아니면 저점을, 이 라인이 저점이 아니라 이제 요 라인을, 전에 만들었던 요 라인을 저점으로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제 위아래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온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박스권,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고점도 높아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 박스권으로 접어들었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코스피 주봉 차트를 한번 중요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이 파란색 20주선, 그렇죠? 이 20주선을 4번 동안에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머리를 맞고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 접어든 모습이죠. 그것을 5번 만에, 이제 여기서 5번 만에 지난달이었죠. 11월 초에 이렇게 이 파란 20주선을, 주봉 차트니까 20주선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는 조정이 왔는데, 일단락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 20주선을 그래도 장중에는 이탈했지만, 그래도 금요일 날에는 다시금 상승으로 나오면서 20주선을 지켜준 채 마감을 하였죠. 그렇죠? 주봉 차트상 금요일 날 이제는 하나의 캔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5일 동안의 캔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일단은 지켜줬습니다. 이제는
내일부터 당장 월요일부터 다시금 이 20주선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이것을 지켜주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박스권 장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된다는 점, 그 저점이 전저점이 될 것인지 전전전이죠. 아니면 전저점이 될 것인지 여기가 저점이 될 것인지 여기가 저점이 될 것인지 그거는 1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장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체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코스피 주봉 차트상 이렇게 20주선을 지켜주느냐 요거에 우리가 초점을 가장 크게 둬야 될 것이고 주봉의 20주선은 일봉 차트의 90일 이평선과 유사하죠. 그렇죠? 주봉의 20주선은 한 주가 5일이니까 20주선이면 5일 곱하기 20주 100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봉 차트에서 유사한 이평선인 100일이 아닌 그렇죠. 바로 90일 이평선 10일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가격대일 것입니다. 주가지수가. 그래서 코스피도 일봉 차트상 지금 요 녹색의 90일 이평선을 지켜주는지가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코스피가 요 90일 이평선을 또 주봉상 20주선을 이렇게 지켜주는지 요것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 이것을 종가상으로 지켜주는지 장중에 일시적으로 이탈이 나오더라도 다시금 90일 이평선을 회복해 주는지 이것을 이탈하고 계속 빠지면은 20주선도 깨고 이탈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같이 이제 차트 이평선상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일봉 차트의 90일 이평선, 주봉 차트의 20주선 요것을 꼭 챙겨 넣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저점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박스권으로 접어든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2011년부터 2016년처럼 이런 박스권의 장세가 만들어진다면 이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앞으로 저는 박스권 장세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스권 장세에서 이 박스권 장세가 장기화된다면 우리가 미리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16년 말까지 박스권 장세를 다 겪었기 때문에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 내용 상당히 좀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가 우리가 생각했듯이 코로나 이후에 대단했죠. 엄청난 상승이 이렇게 바닥권에서부터 쭉 나와버렸습니다. 단기간에. 그렇죠? 이랬을 때는 수익률이 상당히 뭐 작은 부분이 아니라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뭐 작게는 2배, 뭐 3배, 4배까지도 수익률을 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박스권 장세에 2011년부터 16년 말까지 그런 장세에 들어간다면은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는 분명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달 동안에 1에서 5% 정도 요 사이의 수익률에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게 작은 것 같죠? 그쵸? 야, 한 달 내가 열심히 매매를 했는데 뭐 2% 수익이다. 내 계좌 전체로 봤을 때 3% 수익이다. 이렇게 봤을 때 코웃음 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한 달에 2%, 예를 들어 한 달에 전체 3% 수익만 하더라도 1년이면 36% 수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1%에서 한 달 5% 수익률에 만족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박스권 장세에 들어서게 된다면은 한 달 뭐 1%, 5% 이런 수익률 손실 안 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그러한 시장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 손절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건 스윙 투자 관점이죠. 그렇죠?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오랜 기간 보유를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손절을 뭐 안 한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윙 투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내 계좌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손절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장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비중 조절을 철저히 해야 된다. 왜? 한 번에 큰 금액 매수는 시장의 위아래 큰 변동성으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코스피 일봉 차트도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큰 틀에서 고점과 저점이 조금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큰 금액을 한 종목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들어가면은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에서 위아래 크게 변동성이 나오면 따라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 조절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자금 들어가면 잘 맞아떨어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렇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빠른 순환매에 올라탈 수 있도록 빠른 순환매 섹터들, 강세 섹터들 이것이 빠르게 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이슈에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최근에 무슨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코로나19 완화 기대감, 또 국내에서도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한다는 그러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죠. 그러함에 따라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렇다고 화장품주들이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파동에서 박스권에 갇힌 지금 시장이라면은 이러한 빠른 순환맥 섹터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다섯 번째, 박스권 파동에 따른 주가지수와 종목에 한 발 늦게 끌려다니면 계좌가 서서히 녹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월봉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건 종목이고, 이렇게 월봉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의 이 시장에서 이렇게 평온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참 최근과 같은 이런 변동성보다는 참 평온해 보이는데, 이 박스권에서도 방향을 잘못하면은, 좀 차트를 키워보면은, 주가지수의 방향을 잘못 타서, 여기서 이제, 이제 떨어졌지. 이제는, 여기 더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이러고, 매매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오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매수를 한다던가 했는데 또 매수했더니 또 빠지고 그래서 이거 전저점 깨는 거 아니야? 매도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매도를 했더니 또 오르고 이러한 것들이 방향을 잘못하다 보면은 상당히 매매를 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가지수뿐만 아니라 이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많은 종목들도 주가지수의 움직임과 유사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종목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 발 늦게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던가 또는 박스권 버티지 못하고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매도를 하면은 내가 매수하고 나서 바로 주가가 빠진다거나 또는 내가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바로 반등한다던가 이렇게 엇박자 매매를 하면은 주가지수가 순식간에 녹는다는 점, 이것이 박스권 장세의 무서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이 만든 매매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미리 써놓고 대응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박스권 장세라는 것은 오르는 종목도 분명히 나옵니다. 강한 종목들은 박스권의 움직임보다 더 좋은 모습이 나오고 박스권에서 갇혀서 내려갈 때도 그 종목들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버텨주는 모습도 나오죠. 그것은 우리는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그러고 주도 업종에 속한 종목들은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주가지수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많은 종목들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도 업종은 주가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계속 오르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주가가 오르지는 못해도 이렇게 횡보를 하고 또 주가가 다시 오르는 포인트가 됐을 때는 이렇게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중심주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잡았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원칙을 잡아놓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아니면 앞으로 어떤 특정 이평선을 이탈할 때까지는 내가 계속 주가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홀딩을 한다던가 반대로 이 종목을 매수를 했지만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지만 어디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는 나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겠다. 매도를 하고 그 종목이 바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 원칙을 지키겠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미리 써놓고 대응을 해줘야 박스권의 이러한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매 원칙과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은 그 매매 원칙과 기준을 이제 수정을 해주고 보완을 해줘야겠죠. 잘못 잡은 매매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기에. 다만 그것이 수익을 내고 꾸준하게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를 유지를 해준다면 이 매매 원칙과 기준은 꼭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박스권 장세는 위아래 변동성과 순환매가 상당히 빨리 나오고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드린 만약 박스권 장세가 미리 장기화된다면 지금 아직 시장이 박스권으로 접어들었다. 아직 저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이런 박스권 장세가 만들어진다면은 그때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제가 예전에 우리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 대략적으로 6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